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오후, 오늘 26일 맞나?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저 가자 지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아프리카의 오지도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원이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물으면은 한 60%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느냐 이러면은 공화당원 중에서 한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거 찬성하느냐 물어보면 이것도 한 60%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음모론이 완전히 미국 공화당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하다는 이야기죠.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정했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팍스 뉴스라든지 이른바 이 음모론자들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연일 개표 부정이 있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가 외세의 개입,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의 개입을 받아가지고 개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아우성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한국에서 이 자칭 우파 유튜브들도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적이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6일 미국 의회가 최종적으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그 순간에 이 거짓 선동된 군중들이 미국 의사당으로 몰려가 가지고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종의 내란 선동, 트럼프에 의한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선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또 두 번째로 미국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치욕을 맛보게 했는데, 놀랍게도 공화당원은 지금도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없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드디어 요사이는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공화당 안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공화당원도 그 중에 딕 체이니 부통령의 딸이 리 체이니가 트럼프를 욕하니까 이 공화당원 하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공화당 하원회의 회장, 그게 랭킹 3위입니다. 공화당 안에서 랭킹 3위인데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 작년에 그래도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부정선거 선동은 잘못된 것이다. 양심을 지킨 사람들, 예컨대 조지아주의 지사, 이 공화당입니다. 조지아주 지사 공화당, 그 다음에 선거 관리한 조지아 주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새 공화당원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진실을 지키고 미국의 법치를 지킨 사람이 공화당원 눈에는 배신자로 보여가지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은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아니,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척 하거나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트럼프의 선동이라고 욕을 하면은 당장 공화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선거에서 지니까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거짓말에 침묵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침묵에 동조하는 것이 되죠. 이래서 공화당원 사람들 중에 60%가 속고 있다. 바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공화당원 60%는 이거 어린아이도 속지 않는 그런 멀쩡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거짓말 땅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미국 언론이 빅 라이라고 그럽니다. 큰 거짓말이다 이거죠. 빅 라이라고 지금 별명을 붙였는데, 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길까요? 뭐 질 게 뻔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트럼프가 백악관만 내어준 게 아니에요. 하원도 내어주고 상원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상원은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상원에 두 자리가 걸려있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때 트럼프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 두 사람을 그냥 당선시키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본거지였거든요. 이번에도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 트럼프를 공화당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정권을 되찾아오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더구나 공화당이 어떤 공화당입니까? 링컨을 배출한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또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그리하여 이 냉전 때 자유세계의 승리를 가져온 이 자랑스러운 공화당 아닙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또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보수 세력 사이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된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인식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찌하였든 적어도 공화당이라 하면은 세계 보수주의의 본산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뜻도 있지만 제일 다른 게, 보수주의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좌파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진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보수는 생각은 달라도 진실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인데, 이 세계 보수주의자의 본산인 공화당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다 하면은 이게 세계 보수주의자들의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은. 그런데 참 이렇게 된 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선거와 역시 정치 때문입니다. 이 대중민주 정치에서는 선거에 이기는 게 모든 것입니다. 선거에 이겨야 권력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트럼프의 거짓말을 반박하면 선거에서 진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게 무슨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공화당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냉전 시대 때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냉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큰 대의를 잊어버리니까 전부 자기 일상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미국에서는 좀 특수 사정이 있죠. 공화당은 역시 백인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민주당은 백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 소수민족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원들이 요사이 기분이 좋지 않죠. 특히 흑인들 또는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계,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인데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로 소수로 몰리고 있다 하는 우리는 울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트럼프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그 트럼프 같은 자의 황당무계한 거짓말, 거짓말도 좀 뭐 그럴듯해야지. 황당무계한 거짓말. 약 800만 표 차로 져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이 트럼프. 더구나 60몇 건의 소송을 했지만은 단 한 군데서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화당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60%가 된다면은 이런 공화당을 믿고 공화당과 손을 잡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 뭘 하겠다는 것도 참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으로서는 좀 쓸쓸하게 됐고, 미국 정치가 이 트럼프의 저주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타락. 이 권력자가 거짓말 선동을 하면은 멀쩡한 미국 사람들, 정직을 가장 큰 덕목으로 알고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민 윤리로 알고 있는 그 공화당원들도 이렇게 바보가 되었다. 집단적 바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좀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속았지만은 요사이 최근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정치가 패거리로 가버리면은, 말하자면 진영 정치로 가면은, 이 계급투쟁론적인 이런 정치로 가면은 진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진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우리도 트럼프 같은 자를 절대로 선출직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